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자, 주택과 관련해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중에서 다주택자입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취득은요, 다주택하고 상관이 없죠. 자, 하나만 취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 12%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과 관련되는 다주택자 세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는 시기는요, 2020년 8월 12일부터입니다. 적용이 됐고요. 또 주의사항의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중과가 아니고 세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입니다. 배우자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세대가. 그때는 중과세가 2주택부터 시작을 하죠. 2주택은 8%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부터는 어떻게 돼요? 12% 적용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3주택부터 중과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8%가 되고요. 4주택 이상부터는 12%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지방교육세라든가 농특세가 별도로 부과가 되겠죠. 그러면 8.4 또는 9%, 그 다음에 12.4 또는 13.4까지 해서 전체적인 취득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이게 일단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의사항이 오겠죠. 자, 먼저 내가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세대가. 그럼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구입 자체에 대해서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실무상으로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를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상속주택과 관련이 됩니다. 상속주택을 취득을 하는 게 여러분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기 시절로부터 5년 이내 취득을 할 때는 내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8%입니다. 무주택자는 세금이 더 작고요. 0.96%, 1% 안쪽입니다. 목적세까지 포함을 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율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금액이죠.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 증여하고는 틀려요. 증여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도 시가를 보는 가격이 1순위가 되는데 상속과 관련이 돼서는 무조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액으로 가고 세율은 2.8% 또는 2.96, 3.16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평소하고 비슷해서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저가주택입니다. 이 저가주택과 관련이 되는 게 시가 표준입니다.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입니다. 저가주택이라고 하고요.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중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개정된 게 2025년입니다. 1월 1일 이후에는 수도권 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외 저가주택은 금액이 상향이 돼서 시가 표준액이 2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자체 구입을 했을 때. 단 저가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재건축이나 도정법에 적용되는 정부유업 같은 경우에는 자, 1억 원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주택, 요거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것도 체킹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농어촌 주택입니다. 여기서 부수토지는 제외합니다. 자, 건물만입니다. 자, 요거는 자, 시가 표준액이 건물만 6,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는 이것도 중과세가 배제가 되는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3가지 정도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상속주택과 저가주택은 실무에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중과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봐야 될 테마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이것도 주택수 포함 여부예요.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주택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점은 똑같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입니다. 자, 먼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야 분양권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용입니다.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돼야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가분 재산세가 나왔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수 포함에 제가 설명드린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취득세 계산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는요, 다주택자 중과잖아요. 뭐 주택을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내가 다른 주택을 사는데 기존에 주택이 있었어요. 그 주택의 첫 번째 시가 표준액,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이고, 수도권 외는 제가 2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1억 원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내에 있는 주택은 포함이 됩니다. 이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을 살 때는 그 저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축 저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축 임대주택이 있고, 세 번째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 가지. 이것도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저가 주택 등이라고 있는데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냐? 기간 산정을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입니다. 12월 21일까지 준공된 신축 주택하고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증여가 되면 안 돼요. 유상 승계가 최초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대상 주택은 다가구라든가 연립, 다세대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주의사항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축 저가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도 봅니다. 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취득가액이 6억 원, 다음 비수도권은 3억 원입니다. 이하로 취득을 해야지 다른 주택 취득을 했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축 임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도입니다. 12월 30일 기간은 똑같고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을 해야 돼요. 구청 등에.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60일 이내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이 시점에서는 단기는 6년이고 장기 임대주택은 10년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우리 소위 말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주택, 제외주택으로 빠져버립니다. 임대주택으로. 대상주택은 아까처럼 위에 설명드린 다가구 연립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면적 똑같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금액은 취득가 6억 원, 수도권에는 3억 원 이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요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기간 중에 아파트도 돼요. 전제 조건이 수도권에 미분양된 아파트 포함해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면적 기준이 얘는 60제곱미터가 아니고요. 85제곱미터 이하고, 금액은 수도권 외에도 포함해서 6억 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있죠. 저 설명드린 신축 저가 주택, 오피스텔 포함,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해야 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내야 되고, 단기 6년에 장기 10년입니다. 세 번째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도권 외입니다. 이건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또 체킹해 주세요. 상속을 받았어요,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으냐. 5년이 지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양도세하고 차이점이 상속주택이 여러 채를 받았을 때예요. 요거는 선순위 상속주택이 됐던 후순위 상속주택이 됐던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다주택자 적용될 때 주의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주택자와 관련되는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체로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